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이라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요즘처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일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심근경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오동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며칠 전에 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의 그 발인이 오늘이더군요. 네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의 하나일 뿐입니다만 김주혁 씨가 심근경색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의문 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한 요즘에 이제 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질병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심장 근육 경색 썩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협심증하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는데 이제 잘 뛰려면 피가 잘 가야 되거든요. 네.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갑자기 막히게 되면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좁아져 있던 분들이 어떤 충격으로 스트레스로 아니면 담배를 갑자기 많이 피던가 해서 이게 찢어지면서 이제 피떡이 생기는 게 혈관이 100% 막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심장이 섰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돌연사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게 이제 요즘엔 젊은 사람들 많이 생겨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저걸 글쎄, 그러니까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이제 몸이 웅크러들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거든요. 그럼 혈관이 수축되고 또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평소에 조금 있던 동맥경화가 파열이 되죠.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아침에 6시부터 9시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환절기에, 처음처럼 이 기온차가 10도 이상 되는 환절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바빠요. 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심근경색 환자가 일요일 같은 날은 등산을 많이 가서 그런지 어떤 때 서너 명씩 몰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일수록 더 많아지나 보죠. 네네. 대개는 월요일 날 많다 그러는데 환절기에는 주말에 많이 있어요. 예. 야외 활동하다 많이 오시죠. 계절적으로 딱 지금 같은 때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았다, 체한 것 같았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하는데 본인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따로 있나요? 제일 이제 흔한 거는 가슴 복판이 아픈데 네. 그 아픈 것이 왼팔 쪽으로 뻗치면은 이건 심장이라고 본인이 진단하셔도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통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이런 것 처음 느껴봤다, 이런 통증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분 나쁘고 가슴이 진 누르는 것 같고 바위로 누르는 것 같고 찢는 것 같고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아니면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가슴만 아프면 좀 쉬운데 어떤 분들은 목이 조이는 분들도 있고요. 이 아래 턱이 아픈 분도 있고 배가 아파서 가끔 갔다가 내시경 하다가 쓰러지는 분도 있으세요. 그건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하여튼 그 아래턱에서 배꼽 사이에 내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정말 기분 나쁜 불쾌감, 통증. 근데 다들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죽는구나 하는 거를 다 느꼈다고 할 정도로 기분 나쁜 게 오신다고 그러세요. 본인이 아는군요, 웬만하면. 알아세요. 근데 이제 때를 놓치는 게 이제 딴 거 하다가 손발 따고 그러시다가 시간을 많이 놓치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이걸 다른 쪽으로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허혈성 심장 질환인 심근경색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혈이라는 거는 심장 근육에 피가 덜 간다는 얘기인데 협심증도 허혈성이고 심근경색도 허혈성이에요. 근데 협심증은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좀 좁아진 거기 때문에 심장 근육은 잘 뛰고 있어요. 네. 예, 잘 뛰고 있고 그냥 답답할 뿐이지만 쉬면 가라앉는데 심근경색은 막혔기 때문에 계속 15분, 30분 이상 아프고 이거는 사망하고 직결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허혈성 심근경색증 이러지만 그거는 조금 이건 협심증하고는 틀린 병입니다. 네. 협심증은 그러니까 심장 근육도 이제 뛰기 위해선 혈액이 필요한데 네네.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네네. 뜻이고요. 좁아져 있지만 생명의 위험은 없어요. 네. 네. 그때는 빨리 스탄트 시술하거나 약물 치료하면 되시는 거죠. 예, 지금 저게 그 동맥인가요? 혈관이 지금 서서히 막혀 나가는 서서히 막혀 나가는 거 저건 협심증이죠. 협심증. 네, 저런 상태에서
어떤 충격을 받은 거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담배를 한갑 피던 분이 새가 피거나 아니면 막 분노, 좌절, 너무 외롭고 날 때는 저 동맥경화가 이 염증이 생겨서 터지면서 피떡이 생겨서 100%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혹시 터지더라도 피떡이 좀 덜 생기라고. 예.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그 야채 잘 가려 드시면 그런 안 돼도 이제 그 아스피린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심근경색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면서요? 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심근경색증이 급성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게, 나는 뭐 옛날에 평소에 마라톤도 하고 등산도 매주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가 쓰러지는 급성인데, 만성은 이제 협심증이 있던 분들. 네. 그러니까 서서히, 움직일 때만, 등산할 때만 아프고 쉬면 가라앉던 분들이 점점 좁아지다가 이게 100%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덜 쓰러지세요.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5년 이상 지나서 좁아지기 때문에 그 막힌 부위 아래쪽에 살아야 되겠다 해갖고 자가 혈관들이 또 앞으로 생겨요. 그래서 100% 위에가 막혀도 밑에서 딴 혈관들이 좀 피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숨은 차고 혈압은 떨어지지만 생명까지 잃는 경우는 적은데 제일 무서운 게 젊은 분들이 한 30% 좁아져 있다가 피떡이 생기면은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돌연사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뇌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네.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혈관의 건강 문제입니까? 혈관이죠. 심장에서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막혀도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근경색을 조심해야 될 위험군이 있다면요? 제일 위험한 게 유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촌 이내까지 50세 이전에 한 명이라도 심근경색이 있었다면은 본인이 내가 좀 게으르다, 운동도 안 하고 담배도 피고 혈압도 좀 있고 배도 좀 나왔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검사해서 이렇게 조그만 동맥경화도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면 1.9배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복부 비만이 68배나 높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그게 아니라 고혈압과 고혈압 1.5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당뇨도 있고 흡연도 있고 하면 13배로 올라가고 또 고지혈증까지 있으면 42배. 중독도 했을 때. 예, 쭉쭉쭉 쌓여서 100까지 부르면은 68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뱃살 때면은 혈압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고 당뇨도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그 복부비만 줄이라는 게 그런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끊어야 되겠죠. 예, 담배만 끊어도 벌써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배는 또 노력하면 좀 뺄 수 있고 그리고 뭐 유전적으로 오는 고혈압 같은 건 좀 할 수가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끊죠. 담배는. 그래도 안 끊는 분도 계세요. 또 살아났다가 또 쓰러지시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난번 뵀을 때 이후로 제가 끊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김주혁 씨에게 그 심근경색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조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운전 중에 심근경색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2차적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인데 이 심근경색이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혈압이 80, 90, 아니요 90, 80, 70, 50배로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한 80, 90 유지가 되시다가 갑자기 부정맥이 오면서 심장에 전기계통이 이제 스파크를 내면서 심장이 섣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0이에요. 0이 되면은 머리에 피가 안 가니까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한다 그러잖아요. 간질 환자분들이. 그래서 팔다리를 쭉 뻗고 경기를 하면은 이 경기를 할 때 이 악셀을 갖다가 쭉 밟아서 차가 그냥 급발진처럼 이렇게 나가서 사고 나는 경우가 외국도 많고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발작이 오셔서 굴러서 이렇게 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뒤에서 이제 딴 차가 찍은 걸 봤는데 살짝 부딪혔다가 이게 나중에 차가 흔들흔들하면서 막 고속 발진 같이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벽에 부딪혀 차가 뒤집어졌는데 아마 그때 이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심근경색인지 뭔지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또 쓰러지셔서 크락션을 머리로 눌러가지고 계속 크락션이 울려서 또 옆에 지나가던 차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쓰러져서 또 응급 소장술을 시행한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그 질병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발작이 오기 전에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는 게 그 신호가 있잖아요. 사실 그 심근경색이 갑자기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은 되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네. 한 달 전부터 아주 굉장히 필요한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걱정이 많아서 담배량이 흡연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거나 그리고 또 2, 3일 전에는 가슴이 한 1, 2분 확 아팠다거나 네. 식은땀이 나면서 기운이 쭉 빠졌다거나 그런 그 답답한 그런 게 나타났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강조하지만 본인이 위험 인자가 많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담배 피고 혈압도 좀 높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럴 때는 이런 게 나타나면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질이나 그 질병 상황에 따라서는 소량의 흡연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담배 한 대 피면 효과가 8시간 갑니다. 근데 새가 피면은 하루 종일 혈관이 스트레스 받고 수축이 되는 거죠. 빚값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종 그 국내외 그 스타들이 연예계 인물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근경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심근경색으로 우리 곁을 떠나간 연예계 스타들 얘기를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즈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루이 암스트롱의 히트곡인데요. 그는 평소에 심근경색과 폐 질환을 앓으면서도 담배와 와인을 끊지 못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결국 7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유명 개그맨이었던 고 김형곤 씨도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김형곤 씨는 평소에 과체중으로 인해서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던 도중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작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그 2위가 심장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그런 이제 환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일반 심장 질환에서 퍼센트는 많지 않지만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만 따져보면 80%가 심근경색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그 사망률은 그 집계 대비 있습니까? 한 40% 정도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네. 무서운 거는 이 3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병원 오기 전에 사망을 하시는데 전체 환자에. 그러니까 심근경색 사망 환자를 보면 환자의 50%가 병원 오기 전에 1시간 내, 발생 1시간 내에 사망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건 1시간이라는 여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와서 한 10% 정도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이 빨리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제 발작이 왔을 때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만 있었어도 상당 부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그 CPR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 여러 가지 심정지 환자를 그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교육되고 있는데 최근에 KBS의 김기만 아나운서가요. 산에서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 처치를 해서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이 급성으로 왔을 땐 180분, 3시간 이내예요. 네네. 그리고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200분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한국 통계입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1시간 이내 90분 이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한국 분들이 지금 200분 만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시간까지는 골든타임,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오신다고 보는데 아직도 늦게 오세요. 저희 지금 김기만 아나운서가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 복판을 눌러주셔야 돼요. 네. 되게 심장이 우리가 왼쪽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왼쪽 젖꼭지를 누르는데 그건 갈비뼈만 부러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가슴 네. 복판을 손 바닥이 아니라 요 손 여기로 해서 여기로 눌러셔야 됩니다. 두 손으로 직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손목의 뿌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손 바닥이 아니고요. 예. 여기로 해야 심장이 뼈가 한 5cm쯤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누르시면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일단 심장이 딱 정지되면 누르면 5cm 들어가면서 심장이 눌리면서 머리나 심장으로 피가 가기 때문에 제 경우 같으면 1시간 정도 해서 회복된 분도 있으셨어요. 네. 근데 부인이 간호사셨는데 집에서부터 119랑 병원 올 때까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술을 하고 한 달 만에 깨나시긴 했지만 나 지금은 정상으로 사시죠. 천만 다행이고 그럼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시간이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그 혼자 있을 때 뭐 이제 심장 발작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기침을 뭐 2초 간격으로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졌죠? 네, 저도 저거 많이 받았고 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거 맞아요 그랬는데 아닌 걸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경경사를 쓰러지시면은 예. 기침도 못 하세요. 예.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런 거 믿지 마시고 본인이 이상한 증상 올 때 빨리 119를 부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오동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맞습니다.